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1시 구간에는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양시장 모두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 기아차 대규모 리콜 소식에 주가는 폭락하고 있죠. 여기에 외국인도 선물을 8,000개 넘게 매도한 것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주식 보유하신 분들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그 궁금증을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한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저점을 낮춰 193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0선에서 지수는 내림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경기지표 부진 소식과 또 오늘 현대 기아차의 리콜 사태까지 증시에 부담을 안기는 하루입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3% 낙폭이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54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쪽에서 오늘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발 리스크에 증시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17%, 현재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이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551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617억 원의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이 매도 공세에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발 리스크가 또다시 고조된 가운데 오늘 현대 기아차의 리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급등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90전에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4원 40전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1%에 가까운 조정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 6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차 3인방 오늘 이 리콜 사태에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4%대의 급락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0만 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3%대의 하락 흐름, 기아차 역시 4%대의 급락세입니다. 현재 52,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이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1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2%대의 하락 흐름, 현대중공업 역시 2%대의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19만 9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현재 1%대의 낙폭이 이어지면서 29만 8,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동서가 1%대의 하락 흐름, 반면 SK 브로드밴드는 1%대의 오름세에 이어지면서 4,57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5,3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다음이 1%대의 상승폭, 이 시즌의 경우 1%대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7만 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주가가 이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에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도가 2%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현재 주당 2,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L 역시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영화금속 역시 4%대의 급락세 보이며 현재 1,0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로봇 관련주 주가가 이 신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5%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3,2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AD칩스와 로봇스타가 3%대의 상승 흐름, 동부로봇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4,52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개성공단 철수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던 이 방산주 주가가 오보였다라고 전해진 가운데 현재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니드가 5%대의 오름세 보이며 3,99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퍼스텍 역시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인데요. 8%대의 오름세 보이며 2,445원에 이어서 HRS가 강보합권, 한일단조가 2%대의 오름폭 보이며 2,93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부 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면 남부 경협주 주가는 오보였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동반 내림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로만손이 3%대의 내림세 보이며 9,4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부성파워텍이 2%대의 하락 흐름, 광명전기와 재룡전기, 선도전기까지 3%대의 내림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백신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백신주 주가가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경우 상한가 도달하며 5,09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글백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2,7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안랩이 4%대의 강세 보이며 7만 1,000원에, 솔고바이오 역시 4%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가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4,820원에, 이어서 미래산업 역시 3%대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47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해봅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나왔었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북한발 악재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시총 대형주를 봐도 신저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지 수급 업종 분석해 주시고 자세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예, 만약에 종목별로의 대응에 좀 집중을 했던 투자자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현재 대북 리스크에 의해서 상당히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소폭 하락을 해도 시장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작은 종목 혹은 아까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시장에 출렁임이 나타날 때 상당히 보원력이 빠른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현재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선별을 해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대북 리스크가 현재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외인들은 3천억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선물 동반 오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물 쪽에서 7,800계약 정도의 강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미 개파락을 상당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 한 400억대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신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르게 550포인트가 회복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상당히 대북 리스크에 의해서 외인들의 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좀 빠르게 조정을 좀 받아서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회복을 해주고 55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55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외인들은 1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봤을 때, 견주어 봤을 때 많은 양의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 또 기관의 매수가 최근 단연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64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 지난달이었죠. 코스닥 시장이 550포인트를 넘어선 이러한 흐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당분간 이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별로의 이런 강세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제 코스피 쪽의 업종별로의 그러한 수급을 좀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은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운수 장비 쪽 리콜 사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좀 약세를 시장의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섹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환율의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의 통화 정책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엔저에 대한 부분이 지속이 될 것이냐, 약간 지금 한풀 꺾인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엔저가 이제 그만 멈출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향후의 자동차 주가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종을 매수를 해주고 있죠. 특히 전기전자 쪽, SK 하이닉스라든가 그 삼성전기라든가 LG 이노텍.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이 해당이 되겠죠. 오늘 상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가 하락을 하지 않고 지금 삼성전기라든가 0.6% 하락 구간이지만 상당히 빠르게 복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운수 장비, 유통 이런 쪽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금융 섹터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그러한 섹터를 오늘 보면 오늘 특징적인 섹터는 좀 CG에서 나가겠지만 딱히 특징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음식료,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섹터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피팅주가 오랜만에 성강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 섹터 중에서는 오늘 엔터 쪽에서 SM 모바일 게임 쪽 이러한 상승들을 여전히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각 특징 섹터들에서의 이런 부분을 보면 종목들을 보면 LG 이노텍이라든가 제약에서는 녹십자,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롯데제과라든가 여행 쪽에서 하나투어, 그리고 엔터 모바일 게임 이쪽 섹터에서는 게임빌, 이러한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추경 예산도 지금 편성이 이제 확정이 돼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텐데 지금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더 발표를 하게 되고 하는 과정이죠. 그러한 속에서 조금 더 보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보다는 현 시장 자체는 좀 내수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수 확대라든가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대북 리스크가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만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1950포인트 오늘도 지금 195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이렇게 좀 복원을 시켜주는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대북 리스크 좀 심각합니다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됐을 때 대응을 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1950도 이탈됐다 다시 복원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다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전략이나 이 부분 여전히 1950과 2020의 사이에 갇혀있는 코스피 지수는 갇혀있는 구간 속에서 코스닥은 계속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종목에 대한 좀 집중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민감주보다는 이런 내수 관련 쪽 이쪽이 더 유리한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쪽을 제외하고 IT 쪽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섹터 이런 쪽, 유통 이런 섹터들이 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의 종목의 장세, IT 헬스케어 여전히 그리고 엔터주, 모바일 게임 쪽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이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락이 좀 적고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복원력이 상당히 빠른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픽업할 수 있는 피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스닥의 종목별 장세는 더 지속될 것이다. 민감주보다는 내수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증권사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종목부터 분석을 해보죠.
네, 오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대북 리스크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많았지만 현대기아차의 그 리콜 영향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던 걸로 인해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최근에 그 브레이크 등 스위치와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에서 190만 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포함해서 약 한 200만 대가량이 될 것으로 지금 발표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30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다소 지금 현재 예상했었던 부분보다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900억 원 정도 지금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오늘 지금 주가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초반대인 20만 6천 원까지 5% 넘는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그 웬만한 그 이평선의 지지를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수 접근을 섣불리 하시는 것보다 일단 바닥이 확인되는 구간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한 20만 5천 원 정도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었던 23만 원,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었던 19만 5천 원 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 현대차 바닥이 확인될 때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매수가는 20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이전에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원익 IPS는 그 원익그룹의 그 자회사로요. 작년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꾸준하게 반도체 장비 부분에 향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최근 5거래일 동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그 디스플레이 부분만 해도 그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런 그 반도체 투팡의 호주에 따라서 또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OLED 유기농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투자가 기대가 겹쳐지면서 주가가 지난달 이후로 해서 15% 이상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냈지만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62% 정도 좀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향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조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고요.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동안 8세대 LCD 장비와 아몰레드 장비가 그 분기 실적 성장에 견인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차 목표 가격은 우선은 7천 원 정도로 짧게 좀 대응을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고요. 현재는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손절 가격은 짧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주가가 7천 원 이상까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를 좀 접어들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중장기 대응하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종목이죠.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원익 IPS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약 190만 대를 브레이크 등 스위치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는 브레이크 등 스위치를 무료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사상 최대 리콜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첨단 핵 타격 작전을 최종 비준한 상태라며 미국에 대한 위협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미군의 전투기와 핵 잠수함 등이 참가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키프로스에 약 10억 유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8억 9,100만 특별 인출권 규모의 3년 만기 대출을 통해 키프로스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런 안이 오는 5월 초 IMF 이사회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이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통화정책회의를 마치는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앞서 쿠로다 하루이코 신임 총재는 이미 예고한 공격적 양적 완화의 시작을 발표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BOJ는 금리와 채권 매입 규모를 오후 2시 30분까지 발표 예정이며 브로다 신임 총재 기자회견은 오후 3시 30분 예정입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북한 현대기아차 리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도 중요한 시장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그 기대감에 니케이 지수가 3% 가까이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냉정한 분위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고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예, 금일 오후에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장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리는 금융정책회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디플레이션 탈피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 제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그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슈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 가장 좀 집중시켰던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크게 6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국채의 어떤 대상 일본은행의 어떤 국채 매입 규모가 확대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국채 매입이 과연 개시가 되는가. 그리고 위험 자산도 그 대상이 해당이 될 것인가 여부랑 그리고 무제한적 양적 간의 어떤 이 조기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관장 부서가 좀 단일화되고 그리고 은행권의 어떤 관련된 규약들이 좀 폐지 여부가 크게 봤을 때 정책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외 여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러한 어떤 시장 내 존재하는 6가지 조건들 중에 좀 절반 이상이 좀 현실화되고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된다라면은 당분간 엔화 약세 기조는 한동안 좀 연장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정책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어떤 원달러 환율에는 이미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이 강하게 선반영돼 있다는 측면을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분위기는 이러한 어떤 6가지 좀 절반 이상 충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게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역 수지 부진의 원인이 이 엔저에 따른 어떤 수입 물가 상승이었다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엔저 기조가 과거처럼 그렇게 또 폭발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현대기아차의 리콜 사태, 과연 리콜이 실적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시장 네. 많이 좀 여러 가지 악재들 겹치면서 지수 1950선 위협받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 없는 부재한 대부분의 업종들의 어떤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 큰 틀에서는 이제 이 국내 증시 상승 전환이 좀 지연되고 이 투자 심리 전반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핵심 배경으로는 그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의 감속 전환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연이은 이제 이 PMI나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 G2의 어떤 이 속도 감속이 국내 증시 전반의 어떤 투자 심리 좀 부정적으로 좀 돌아서게 된 어떤 영향으로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또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개별 악재들이 더해지면서 업종별로 좀 다양한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간략히 이제 살펴보면은 뭐 에너지가 정유라든지 그리고 화학, 철강 등은 이 매크로 불안에다가 1분기 실적 우려가 좀 더해진 어떤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낙폭 과대하기 때문에 뭐 따라 붙어보자 이런 관점보다는 뭐 추가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제 어떤 손실 지점, 손절매 타이밍을 좀 모색한다든지 좀 어떻게 어떤 반등 시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수립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선이나 건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주회사, 금융주 등은 이 STX 그룹 이슈에서 촉발됐던 이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인데 이 정부나 이제 관련 기관들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경우에는 사실 이번 이슈, 그 리콜 이슈가 좀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이슈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게 빌미로 작용하면서 좀 대형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무래도 이제 실상 그 글로벌 경쟁사들의 어떤 신차 사이클이 상당 부분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의 어떤 올해 신차 사이클이 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좀 연유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실적 모멘텀은 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매도세까지도 일단 점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좀 제한적으로 접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분위기도 안 좋았고 북한 리스크의 투심은 더 위축되고 있는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일부 업종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개별적인 종목들 그렇다면 지금 매수도 가능한 구간일까요? 뭐 대북 문제에다가 뭐 현대기아차 리콜 이슈 여기에 이제 STX 그룹 이슈에서 촉발되었던 크레딧 리스크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 전반 지배하고 있는 1분기 실적 우려 뭐 전반이 오늘 뭐 다 겹치면서 아주 힘겨운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나 이제 이 펀더멘탈 여건 감안했을 때 이 1950포인트는 좀 견고한 어떤 하방 지지력을 확보한 구간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12개월 선행 PER로 보면 한 8.8배 수준이고요. 뭐 PBR로 보면 1.08배 아주 뭐 그 낮으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이 글로벌 24개 금융시장들 중에서 이 주가라든지 그리고 ROE 수준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 현 지수 구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2,000선 언더 구간에서는 주식자산의 어떤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사방이 지뢰받은 상황에서 뭐 다양한 어떤 투자 전략 갖고 가는 것보다는 좀 확실한 쪽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시장 상승 전환 시에 그 궤와 어떤 그 큰 궤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수형 ETF에 대한 전략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일 그 삼성전자 1분기 프리어닝 발표 예정인데 뭐 이런 어떤 1분기 실적 시즌에 발맞춰서 실적 모멘텀 견조한 그런 업종들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IT가 가장 핵심이 될 텐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핸드셋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 어떤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이 내수주 중에서 이 미디어나 컨텐츠 그리고 헬스케어나 그리고 음식료 패션 그 여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950선 하방 지지는 이어질 것이다. 지수 ETF 또는 뭐 IT 쪽에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살펴보는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시장 낙폭이 상당한데요. 북한 리스크 이번에 좀 여파가 오래 가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시장이 지수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네.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지금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4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이라도 지금 미련은 좀 버리고 결국은 종목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서도 지금 현대 기아차 리콜 악재까지 좀 시작이 되면서 자동차 쪽의 악재가 개파락으로 시초가를 억누르는 그런 하락이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 위험 관련 루머까지 시장의 바닥에 퍼지면서 지수가 이제 압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관련 리스크가 정말 그렇게 큰 위험인가를 정말 면밀하게 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물론 주식자산,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물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또는 선물도 그 동시적으로 약간씩 규모는 크진 않지만 조금씩 매도하면서 위험자산의 회피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리서치나 이런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1900에 대한 하방 경직이 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리스크 관련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에 있어서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송금해버리는 그런 액션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따져보시면 3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이 한 95조 2천억 원으로 최근 들어 전월보다 한 1조 5천억 원입니다. 즉 그 얘기는 2개월 연속 외국인들이 한국 국고채를 가장 많이 연속 사상 최대치로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들은 한국의 어떤 그 비용 전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자금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밸런싱을 맞추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늘려놨다. 물론 안전자산 투자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해외로 빼돌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리스크 관련 측면은 어떤 허울이라든지 그 표상적인 면에서 굉장히 위협은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위험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어서 지금 하방 경직이 지금은 대외 변수나 리스크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하방 경제를 확보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응 전략을 짜보면 그래도 코스닥이 대안인지 사실 오늘 리스크가 커지자 장중에 3% 넘게 빠지기도 해서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대응 전략 좀 짜주시죠. 오히려 그동안 이제 대형주가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중소형주가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사기에 좀 부담스러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오늘과 같이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많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900포인트 하회시마다 적극적으로 중소형주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가 2000포인트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쪽에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트로이카 종목이라든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수만 회복시켜 놓을 뿐이지 종목별 수익률 자체가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금일장 오후 대응도 지금 낙폭이 생겨진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중소형 개별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 자, 그렇다면 길계선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종목의 어떤 편성들과 거의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IT주에 대한 트레이딩의 지속이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게임주 쪽의 흐름 자체가 IT 어떤 섹터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면서 최근에 게임기류라든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JC라든지 웹젠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또다시 저가 메리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것 같고요. IT 부품주 쪽에서 하이텍팜이라든지 신텍 같은 종목 그리고 꾸준히 강조드려왔던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 섹터는 가장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CTC 바이오라든지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광학 쪽 관련 렌즈 쪽에서 휴비츠 같은 종목 계속 유망할 것 같고요. 기타 개별 종목으로는 경인양행이라든지 롯데 손해보험, 네오팜,
또는 그 시가총액이 좀 많긴 하지만 롯데 제과 같은 종목 그리고 CJ 헬로비전 같은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마감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참 하루 힘든 하루가 이어지고 있죠. 자 무엇보다 여러 악재가 좀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외국인의 매도, 선물, 현물 참 강한 것 같아요. 네, 우선 현선물 그리고 예.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들 매도세 보이면서 우리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 한 3천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물 압박감을 이기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리콜 관련된 부분이 분명하게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포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약간은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가 한번 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재차적인 반등 강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 오늘장 2.2%대까지 하락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약간은 만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갖고 5거래 연속적으로 매도 거래량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압력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매수 전환이 한 2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등 강도는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거래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시점 2012년도 9월 달부터 매수 거래량 터져줬을 때는 주가 급등 그리고 매도 거래량이 조금은 나왔을 때는 꾸준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 매도 거래량이 지속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매수 전환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상당히 높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항상 기회 엿보시는 전략으로 투자 임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군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우선 상당히 좀 역시나 강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슈프리마에 대해서 오늘장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슈프리마 아시겠지만은 지분 인식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분 인식 관련된 부분은 이 보완성이 현재 강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여러 산업군에 있어서 걸쳐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슈프리마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매년 상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장에서 0.6%대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장에서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장중에 4.3%대 급락세 보였다라는 거. 지수는 약간은 뭐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회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양보 형태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역시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2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수 충격과 함께 약간은 좀 하락 나왔을 때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22,500원 부분을 약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약간은 지금 낙폭이 조금 더 만회가 되면서 23,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약간 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후장까지 변동폭이 약간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한 22,500원선 혹은 22,600원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그 가격대 사신다라고 한다면은 24,000원대 50일치 신고가는 재차적으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포트 비중 역시나 5% 이내 충분히 담으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슈프리마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심기원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죠. 네, 현재 포트엔 총 8개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파라다이스가 15%이고요. 모두투어와 한섬이 10% 그리고 한국전력과 메디톡스, 대우증권, 루멘스, 파인디지털, 어버반도체가 5%, 현금은 35%입니다. 수익률도 체크해보죠. 네, 현재 수익률 1위는 파라다이스입니다. 20% 이상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이고요. 모두투어와 한국전력, 한섬이 10% 중반대 수익권에 있고 아쉽지만 대우증권이 마이너스 11% 손실 중입니다.
네, 이어서 메디톡스가 18% 그리고 어보 반도체도 무려 7% 이상 수익권이 있는 상태이고요. 루멘스와 파인 디지털이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자, 종목이 상당히 많죠. 어떤 종목부터 AS를 바로 받아볼까요? 네, 우선 목표가 터치를 네. 했고 목표가 상황한 종목 3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네. 한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이 패션 업종 3월달 들어가고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수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연초 같은 경우는 하락세 보였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리고 워낙 기대치가 낮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어닝실이 다가올수록 기대치는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섬뿐만이 아니고 베이직 하우스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업종 흐름에 있어서 가장 강한 업종군 중에 하나가 이 패션 업종이기 때문에 자르실 필요 없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한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5,000원대 잡고 매매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더 두시고 그리고 약간 복리 효과로서 수익률을 극대화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메디톡스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물론 네. 업황은 틀리지만은 바이오 관련된 특히나 이 피부 미용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바이오 업체군들에 대한 투자 심리 및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패션 업종과 그리고 화장품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기대치는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 따라서 메디톡스 오늘장 3%대 급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1만 3,400원대 현재 주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52주 신고가 재차적으로 경신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12만 5천원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네. 시장은 무너졌지만 이 종목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을 착안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 약간은 좀 우려감 나오고 있는 IT 관련된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들 약간 추세가 깨진 종목군들 그리고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몇몇 종목군들이 약간의 추세가 완전히 깨리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강세 흐름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5일선에 대한 터치가 강하게 현재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 거래량 많이 터져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매수 거래량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매수 주체가 지금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4,250원대 주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재차적으로 경신하면서 4,700원대까지 목표 주가 가능하다. 세 종목 네. 특징 역시 말씀드리면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강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낙폭이 큰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대우증권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장중에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1,350원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손절가를 이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은 겁니까? 네, 우선은 상당히 좀 고민이 네. 많았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손절가 이탈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 제 개인적으로 왜 오늘장 손절을 안 했냐라고 한다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약간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분명하게 만약에 전제 조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지금 투자 심리가 최고조의 공포심에 있어서 좀 완연하게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도 생각보다 빠르게 대형주 중심 장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1,950포인트대까지 떨어지면서 대우증권을 비롯한 증권업종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악재성 재료로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는 어떻게든 2,0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탄력도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루멘스도 사실은 좀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죠. 루멘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LG 이노텍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장 다시 한번 LG 이노텍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네. LG 이노텍이 최근 들어가고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LED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실적 회복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루멘스도 마찬가지다. 먼저 미리 좀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LG 이노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ED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지금 시점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LED 관련된 업황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루멘스를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파인 디지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장에서는 현재 시점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점 블랙박스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품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세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21선 지지와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약간은 어느 정도 지금 시점 지지 라인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패턴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성장성이 분명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상품 수요량이 증가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는 굳이 시장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지만은 역시나 시장이 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 먼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서는 보유 및 홀딩 관련된 홀딩 관점으로 종목을 포트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일본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요? 네, 금리 동결로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 잠시 후 2시부터 이어진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신경 대표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슈프리마가 포트에 포함되면서 현금 비중이 30%로 줄었고 포트에 있는 종목은 총 10개로 늘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고 있는 종목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터치한 한섬 35,000원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죠. 네, 메디톡스, 어버반도체 모두 목표가 상향 조정 줬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슈프리마, 매수가는 22,5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 21,000원 잘 지켜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오후장 마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